노션으로 모든 걸 기록하는 노션러글 박하정입니다. 이번에는 블로그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감정일기 템플릿을 리뉴얼했습니다. 2024년에도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무료로 공유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고요.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감정 카드인데요. 전에는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뭔가 설명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을지를 좀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덤 정렬 기능을 넣었습니다. 하루마다 이렇게 기록하는 감정들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은 어떤 감정을 더 많이 쓰고 싶다, 또는 나는 이 감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랜덤적으로 좀 뽑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누르면은 랜덤으로 바뀌다 보니까 약간 뽑는 재미가 있다랄까요? 이런 기능까지 넣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템플릿 중에 가장 예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커버도 제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했고, 각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도 제가 조금씩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카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실천 전략을 제가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물론 저는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챗GPT 같은 AI를 좀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카드들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각각의 감정마다의 그런 실천 전략들을 넣어놓은 게 이번 템플릿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가장 좀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캘린더가 있어요. 이 캘린더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각 날짜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업무관리 시스템처럼 각 요일별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오늘 하루에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열게 되면은 템플릿 양식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 템플릿 양식에 내가 해당 질문에 답도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나의 하루를 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템플릿은 수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템플릿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핵심 감정, 이 메인 감정도 있고 서브 감정도 있는데, 이 메인 감정과 서브 감정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어떤 감정을 많이 쓰는지, 또는 이번 주에는 어떤 감정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 다 노션의 그 수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식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랜덤 카드 뽑기, 이런 것도 버튼을 눌렀을 때 랜덤으로 이렇게 카드가 생성되는 거, 이런 거 구현할 때도 노션에 좀 수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션의 그런 관계형 롤업 수식 다 좀 반영이 된 템플릿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없진 않아요. 난이도가 없진 않은데 이런 템플릿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들었을 때 노션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좀 해주고 싶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담아서 템플릿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좀 어떻게 쓰면 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오늘 날짜 18일이지만 저는 16일이라고 가정하고 오늘 날짜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건 그냥 기본 템플릿을 보여드릴게요. 이 기본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일기 제목 이렇게 칸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고 나의 일기 제목을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나의 하루의 한 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시면 이 양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이 양식을 보시면은 오늘의 감정은 어떤가요? 감정이 일어난 상황은 어떤 거였나요? 떠오른 생각은 있었나요? 등등 이렇게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빈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 양식 중에서 굳이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옆에 꺽쇠 버튼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일기 제목이 있죠? 여기 있는 점 3개에서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 반복되는 양식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게끔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린 일기 제목 말고 옆에 핵심 기억이라고 있어요. 그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시면은 핵심 구슬이 있거든요. 라일리는 그 주인공이 이 노란색 핵심 구슬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심 구슬이 라일리의 그 정체성과 라일리라는 그런 사람을 좀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션에 가서 보시면 핵심 기억이라는 부분을 제가 만들었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 색깔, 이 금색깔 구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템플릿 양식은 동일한데, 이 핵심 기억은 아래 보시면 올해 나의 핵심 기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빠져서 기록이 됩니다. 내가 살면서 인상 깊었다라고 드는 생각들을 핵심 기억으로 스스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래 따로 모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올해 나의 핵심 기억이기 때문에 필터가 올해로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핵심 기억이 있었다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핵심 기억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핵심 기억이 이렇게 기록되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을 때 두 가지 감정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메인 감정이 있고 서브 감정이 있어요. 이 메인 감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총 9가지 감정 중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좀 메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기쁜 일이 있었다. 그럼 기쁨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서브 감정으로 나는 기쁘긴 했지만 좀 따분했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분으로 기록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을 기록하게 되면은 메인 감정은 곱하기 2를 하고요. 서브 감정은 곱하기 1을 해요. 그래서 메인 감정에 2배의 비중을 좀 더 줬고요. 이렇게 비중을 둬서 계산한 내용들이 해당 부분에 이렇게 수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또 이제 기쁨이라는 감정을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게 되면은 당연히 이번 달 차트에서도 기쁨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감정들도 입력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비율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기쁜 감정을 많이 쓰는구나, 나는 나분한 감정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카드를 봤을 때 감정의 메인 조종사라고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운전대를 잡는 조종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착안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의 메인 조종사라는 이름으로 한번 입력을 해봤고, 이번 달 조종사는 기쁨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번 주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는 까칠, 불안, 슬픔, 따분, 이렇게 4가지 감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 달 차트지만 이번 주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4가지 감정이 같은 비율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4가지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감정을 많이 썼는지 카드의 내용도 함께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주 데이터 중에서 제가 이 감정에서 까칠의 비중을 좀 더 높여볼게요. 서브 감정도 까칠로 하나 놓고, 핵심 기억에서도 따분을 좀 빼고 까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까칠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카드도 까칠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차트를 또 봤을 때 이번 주 차트에서도 까칠이 33%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프에 따라서 가장 높은 감정 카드가 올라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재미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랜덤 카드 뽑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뽑아보는 거예요. 랜덤 카드 뽑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카드가 바뀌게 됩니다. 자주 쓰는 감정도 있겠지만 다른 감정들도 공부를 하고 관찰을 해야지 그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난 이런 감정이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랜덤 카드 뽑기를 통해서 내가 감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쓸까, 운세 뽑는 것처럼 뽑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다른 카드 보기, 요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 그냥 누르면은 제가 입력한 카드에 대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스크롤 하시면서 인사이드 아웃의 그 9가지 캐릭터의 그 카드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 날짜의 카드를 생성한다. 그래서 템플릿을 생성을 해서 나의 감정을 적어 보고요. 적으면서 내가 들었던 나의 메인 감정, 서브 감정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본다. 그리고 일기 제목도 입력을 해본다 하면은 끝납니다. 나의 감정 수치 확인해 보고, 이번 주 많이 쓰는 거, 이번 달 많이 쓰는 거 감정을 읽어보고, 실천 전략을 보면서 나는 기쁜 감정이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좀 행동하면 좋을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중에서 핵심 기억을 딱 눌렀을 때는 이 핵심 구슬이 있는 카드가 생성이 되니까, 이런 핵심 구슬 카드를 만들었을 때는 이 핵심 기억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템플릿에 대한 사용 방법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번 템플릿을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노션에 사용된 원리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관계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맨 아래 가면은 제가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 구슬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에는 제가 앞서서 만든 카드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의 기본적인 뼈대를 보기 위해서는 표의 형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플러스하고 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을 좀 보기보다는 내용은 잠깐 숨겨두고요. 여기에 되게 많은 내용이 이미 좀 숨어져 있죠.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만 몇 가지 속성을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번 템플릿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식이라고 했을 때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봤던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 3가지가 이번 주 보는 거랑 이번 달 그리고 랜덤 보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있는 3가지가 이번 주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는 3가지가 이번 달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는 2개가 랜덤에 해당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인 감정과 서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는 각 감정들마다 이번 주 메인의 감정이 몇 개가 있었는지, 이번 주 서브에는 이 감정이 몇 개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롤업을 활용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그 연결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눌러보시면 이 메인 감정 캘린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감정구슬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보시는 감정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가 있는데, 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날짜가 있고요. 날짜에 수식을 활용해서 이 날짜 중에서 이번 주에 해당되는 건 체크박스, 이번 달에 해당되는 것도 체크박스를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체크박스가 아닌 게 있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메인 감정과 서브 감정을 입력했을 때 이번 주에 해당이 돼, 체크박스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슬픔이라는 감정에는 1을 부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해당되고 서브 감정에 버럭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1이 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2가지 감정을 입력해도 이 계산이 될 때는 0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번 주의 메인 감정만 볼게요. 이번 주의 메인 감정에서 까칠이 3개나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 감정 구슬에서 이번 주 메인 감정의 까칠이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체크박스가 된 것만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로 이번 주 메인 감정과 서브 감정이 계산이 되었고, 역시나 이번 달 메인 감정, 서브 감정 역시나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감정의 개수랑 서브 감정의 개수를 알았죠. 그럼 여기에서 수치 작업을 좀 해줄 건데, 수치 작업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 감정에는 2를 곱했고 서브 감정에는 1을 곱했죠. 이건 뭐냐면 메인 감정에 2배의 비중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대 1의 비율로 이 수치화를 해준 겁니다. 만약에 나는 메인 감정을 3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 수치에서 가장 높고 낮은 게 정해지겠죠?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까칠이 가장 높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속성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 속성들 계산을 통해서 이제 비율의 형태로 나오게끔 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 형식으로 나오게끔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랑 이번 달은 방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랜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랜덤 정렬을 어떻게 했는지. 이 랜덤 정렬을 한번 수식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랜덤 정렬은 이 넘버 3, 67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와 넘버 1, 2에 반응을 합니다. 이 넘버 1과 넘버 2는 변수를 지정해줬다라고 하죠. 변수를 지정해준 값이고, 넘버 3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변동하는 값으로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 3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랜덤적으로 바뀌는 숫자를 저는 만들어줬어요.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place all이라고 되어 있고 id라고 되어 있네요. 이 id가 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고유한 id 값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id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id 값이 되게 뭔가 하나의 주소처럼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하나의 주소처럼 만들어진 그 id 값에서 replace all이라고 한 다음에 이 정규식을 써줬습니다. 이 정규식은 어떤 거냐면 숫자가 아닌 거는 다 없는 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id를 숫자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문자는 다 빼고 숫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toNumber를 활용해서 숫자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이 주소가 있고, 그 주소에 막 문자도 있고 숫자도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문자는 다 빼고 숫자만 해가지고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랜덤한 숫자를 하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날짜의 영향을 받는데 이 변동 날짜라는 게 있죠. 이 변동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속성 표시 여부에 제가 변동 날짜를 한번 켜볼게요. 이 변동 날짜가 이제 7월 4일 날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변동 날짜가 하나의 날짜 기준이 있어서 이 날짜에 그 타임 스태프를 하게 되면은 이 날짜가 숫자로 또 바뀝니다. 여기 타임 스태프를 잠깐 소식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요. 이 숫자도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넘버 3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넘버 3는 이 버튼하고 영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의 설정을 한번 볼게요. 이 랜덤 마스터 테이블에 숫자 1을 부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감정 구슬과도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숫자 1이 더해진다라고 저희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카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가 눌러볼게요. 카드 버튼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 감정 구슬에 있는 랜덤 마스터 테이블의 이 숫자가 하나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넘버 3는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했을 때 이 넘버 1과 넘버 2, 넘버 3는 세 가지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숫자를 막 조합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랜덤한 하나의 번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랜덤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되게 복잡하게 생성을 해야 됩니다. 넘버 1과 곱하기 되어 있고 막 7에다가 넘버 3를 막 곱해가지고 얘를 곱하죠. 그 다음에 이 모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함수로 봤을 때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넘버 2에 있는 거에 3을 곱해서 나머지를 구해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숫자들이 안 그래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숫자들인데 막 곱하고 더하고 나누기 해서 나머지를 구하니까 이게 막 랜덤한 숫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맷 처리를 해서 그 중에서 막 숫자가 막 길게 나오는데 왜냐면 곱하기를 해서 좀 길게 나와요. 그 중에서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숫자들이 문자의 형태로 이 포맷을 통해서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이 서브스트링에서 이 앞에 있는 4개만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숫자가 아무리 막 길어도 앞에 있는 4자리만 딱 끊어서 랜덤하게 또 투넘버를 활용해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준 겁니다.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랜덤하게 값이 이렇게 매겨지게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필터가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필터 중에서 가장 큰 거 랜덤 정렬 버튼으로 생성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어디에 지금 보여주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템플릿에 있는 내용까지 좀 깊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만의 노션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거를 참고하셔서 나만의 멋진 노션 템플릿을 만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진짜 응원의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다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거나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노션 로그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내용을 참고해서 또 재미있고 알찬 템플릿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